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두 연구자이신 빅터 앰브로스 박사님과 게리 루브칸 박사님의 연구 업적입니다. 이 두 연구자는 마이크로 RNA에 의한 새로운 유전자 발현 조절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두 분의 연구가 어떤 연구였는지, 그리고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 중 한 분인 게리 루브칸 박사님은 수상 소감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악당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악당 덕분에 자신이 수상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사실 예쁜 꼬마 선충은 벌써 4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악당입니다. 그럼 예쁜 꼬마 선충은 어떤 생명체일까요? 예쁜 꼬마 선충은 몸 길이가 1mm 정도 되어서 꼬마 선충이고요.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에 아주 적합한 그런 선형 동물입니다. 학명으로는 C. 엘레강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우아하게 쌓인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따라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도 주목한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생물학 연구의 무대에 어떻게 데뷔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으로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인데요. 자, 이분이 1963년에 연구 책임자에게 쓴 한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분자생물학의 미래는 발생과 신경계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다 라고 주장하시고, 예쁜 꼬마 선충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레너 박사님은 10년 후 논문을 한 편 발표하셨고, 그 논문으로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쁜 꼬마 선충의 수정란에서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 분열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운명까지 기록한 세포의 계보입니다. 자, 현재까지 수정란에서 성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의 계보가 밝혀진 동물은 예쁜 꼬마 선충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의 계보가 밝혀졌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세포의 계보가 밝혀짐으로써 특정 계보, 예를 들어서 근육, 내장, 신경세포 등에서 특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고, 그 돌연변이에서 발생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이유가 되는 예정된 세포사멸의 발견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가장 왼쪽의 계보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X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정란에서 어떤 경로로 이 세포까지 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 X가 의미하는 바는 죽음입니다. 선충이 일생 동안 1090개의 체세포를 만드는데 성체로 발생하는 동안에 정확히 131개의 세포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개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자,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에서 삶을 시작해서 세포들이 분열하고 번식하는 복잡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개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걱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태의 손이 온전한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 면역계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위험한 면역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포 사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포들의 죽음이 우연히 또는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당연히 유전자 속에 있겠죠. 그 유전자들에서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세포사멸 조절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실은 세포사멸 조절인자들이 치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업적이 노벨상 수상의 조건이 되는 발견 그리고 인류애의 기여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할 수가 있었고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연구 업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의 생물학계 데뷔로부터 세포의 개보의 발견까지 그리고 세포 사멸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건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상자이신 빅터 엠브로스 교수님과 게리 르부칸 교수님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 RNA의 발견과 전사 후 유전자 조절에 기여하는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과학과 의학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이야기할 때 매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DNA입니다. 생명체는 DNA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생명의 중심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경우 DNA에서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에서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RNA 수준에서의 조절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작동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 RNA입니다. mRNA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쓰이지만 마이크로 RNA는 더 이상 불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지 않도록 감독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미세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엠브로스 박사님과 루브컨 박사님은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적 구성을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선충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 유전자가 바로 올해 노벨상 유전자인 린4 그리고 린14입니다. 이 두 유전자의 관계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린4의 경우는 발생의 시간을 어린 상태로 반복하는 형질을 보이고 린14는 그와 반대로 초기의 발생 단계를 건너뛰는 형질을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두 유전자의 관계입니다. 두 유전자 모두의 돌연변이를 만들면 그 결과는 린14 돌연변이와 똑같은 형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린4의 경우는 린14의 상위에서 작용을 하고 그 작용의 방향이 린14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1993년에 엠브로스 박사님이 린4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엠브로스 박사님이 린4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DNA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중요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서 린4는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린4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정보가 아니라 RNA까지만 만들어지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유전자임을 밝히고 그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마이크로 RNA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린4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 분자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억제의 이유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린4가 RNA로서 어떻게 린14의 발현을 저해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1992년 어느 날 엠브로스 박사와
루브칸 박사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각자가 발견한 유전자 서열을 교환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결과를 알게 됩니다. 린4의 RNA가 린14의 mRNA의 뒷부분, 즉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위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린4 마이크로 RNA가 린14 mRNA의 번역을 억제해서, 즉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억제해서 예쁜 꼬마 선충의 발생과 발달을 조절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린4 마이크로 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린14 mRNA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브칸 박사 연구실도 그 결과를 담아서 앞서 앰브로스 박사님의 논문에 이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제목에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사가 끝난 후 일어나는 조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린14 유전자는 RNA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과정에서 조절받는데, 여기서 마이크로 RNA인 린4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DNA에서 RNA로, 그리고 단백질에 이르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우리는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로 RNA가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이니까 정말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린4라고 하는 새로운 모양의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고, mRNA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실이 선충을 넘어 인간에게도 적용되는가, 나아가서 인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린4나 린14는 선충 이외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루브칸 교수님 연구실에서 마이크로 RNA의 기능과 기전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마이크로 RNA를 발견합니다. 이 RNA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군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질병 원인 유전자로도 마이크로 RNA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연구자가 밝혀낸 마이크로 RNA가 새로운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발견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조건을 둘 다 만족하게 됨으로써 2024년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벨상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